66번. 다음의 실험 설계 모형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제시된 실험 설계 모형은 어떤 실험 설계 모형이죠? 그렇습니다. 솔로몬 사집단 설계입니다. 우선 문제에 앞서 솔로몬 사집단 설계의 특징을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와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를 결합한 연구 설계죠. 그리고 사전 검사가 처치 효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을 때 상호작용 시험 효과 통제에 적합한 설계이기도 하고, 또 보다 정확한 독립변인의 영향을 규명하기에 좋은 설계입니다. 그리고 집단이 많기 때문에 많은 표본이 필요하고 설계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그리고 피험자를 실험에 계속 유지시켜야 하기 때문에 탈락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장기 연구보다는요, 단기 연구에 더 적합한 실험 설계입니다. 이런 선의를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보다 내적 타당도를 높여준다. 옳습니다. 2번,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보다 일반화의 가능성을 높이려는 방법이다. 옳습니다. 3번, G1과 G3의 비교는 처치 효과 영향을 알려준다. 그런가요? 아니죠. G1 집단은 사전 검사를 하고 실험 처치를 한 후 사후 검사를 했죠. G3는 사전 검사를 하지 않고 실험 처치를 한 후 사후 검사를 했습니다. 따라서 G1과 G3의 비교는 실험 처치에 대한 사전 검사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처치 효과 영향을 알려준다 했으니 3번이 옳지 않는 설명으로 66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G2와 G4의 비교는 사전 검사 효과 여부를 알려준다. 옳습니다. 5번, 실험 처치에 사전 검사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옳습니다. 따라서 6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G1과 G3의 비교는 실험 처치에 대한 사전 검사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67번, 비모수 통계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어진 내용을 차례차례 읽어가면서 옳은 설명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크루스칼 왈리스 검정은 종속 변인이 명명척도로 측정된 자료에 사용된다. 옳은 설명이 아니죠. 크루스칼 왈리스 검정은요, 종속 변수가 서열척도 이상일 때 사용되는 비모수 검정입니다. 명명척도에는 적합하지 않죠. 따라서 설명이 틀렸습니다. 2번, 카이 제곱 검정에서 각 유목의 관찰 빈도는 독립적일 필요가 없다. 카이 제곱 검정에서 각 유목의 관찰 빈도는요, 반드시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이 가정이 깨지면요, 검정 결과가 신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설명도 틀렸습니다. 3번, 윌콕슨 검정은 두 독립 표본을 검증하는 것으로 측정 척도는 최소한 등간 척도 이상이어야 한다. 윌콕슨 검정은요, 두 독립 표본이 아니라 대응 표본, 짝을 이루는 데이터에 사용되죠. 서열 척도 자료에 적합합니다. 등간 척도 이상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따라서 틀렸죠. 4번, 만 휘트니 유검정은 종속 변인이 최소한 서열 척도 이상이어야 한다. 이 설명이 옳습니다. 만 휘트니 유검정은요, 종속 변인이 최소한 서열 척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5번, 소표집의 경우에 단일 표집 콜모고로프 스미르노프 검정이 카이 제곱 검정보다 통계적 검정력이 낮다.
아니죠. 통계적 검정력이 높습니다. 따라서 5번도 틀린 설명입니다. 그래서 67번 비모스 통계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번 만 휘트니 유검정은 종속 변인이 최소한 서열척도 이상이어야 한다. 4번이 옳은 설명으로 6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8번 성차별 예방 프로그램이 성감수성 변화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세 집단에 각각 남학생 10명, 여학생 10명씩을 배치한 요인 설계로 분산 분석한 결과이다. 미음과 시옷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제시된 문제는 이온 분산 분석을 기반한 문제죠. 문제에는 두 가지 독립 변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차별 예방 프로그램의 세 가지 집단인 실험 집단, 비교 집단, 통제 집단이고요. 성별인 남녀이죠. 그리고 종속 변수인 성감수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 거죠. 이온 분산 분석은 각각의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주 효과와 두 독립 변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거죠. 문제를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독립 변수인 집단과 성별, 집단은 실험 집단, 비교 집단, 통제 집단, 성별은 남학생, 여학생, 종속 변수는 성감수성 변화입니다. 각 집단에 남학생 10명, 여학생 10명씩을 배치했고 이온 분산 분석 과정으로 한번 보면 우선 데이터를 설정했겠죠. 각 집단의 성별 조합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예를 들어 실험 집단 남학생, 실험 집단 여학생, 비교 집단 남학생, 비교 집단 여학생, 통제 집단 남학생, 통제 집단 여학생 각각에 대해 성감수성 변화 점수를 계산하고 분석을 설정할 때 집단과 성별을 독립 변수로 설정하고 성감수성 변화 점수를 종속 변수로 설정합니다. 분산 분석을 수행을 해서 집단 효과와 성별 효과에 대한 주효과를 분석하고 집단과 성별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합니다. 결과 해석으로 분석 결과는 P값, F값 등의 표현이 되어지죠. 우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 주어진 정보와 표를 바탕으로 구해야 되니까 표를 한번 눈으로 보시고 주어진 정보 그룹 A 실험 집단, 비교 집단, 통제 집단 세 수준입니다. 성별은 B 남학생, 여학생 두 수준입니다. 각 집단의 인원수를 10명씩 배치했기 때문에 총 60명이 되죠. 왜냐하면 3개 그룹이 각각 남학생 10명씩이니까 남학생, 여학생 10명씩이니까 그러면 자유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룹 A의 자유도는 3수준 빼기 1이니까 2고요. 젠더 B의 자유도는 2수준 빼기 1이니까 1입니다. 그 다음에 A 곱하기 B 상호작용의 자유도는 2 곱하기 1이니까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러의 자유도는 어떻게 구하죠? 전체 데이터 수에서 각각 전체 데이터 수에서 그룹의 자유도, 젠더의 자유도, 상호작용의 자유도를 빼주면 되죠. 다시 말해서 전체 자유도가 60명이죠. 60명 빼기 1은 59입니다. 그래서 59 빼기 그리고 나머지 합한 거를 한꺼번에 빼주면 되는데 나머지 합해 준 게 그룹이 2, 젠더가 1. 아까 보면 상호작용이 2죠. 그러면 합치면 5고 그래서 59 빼기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에러의 자유도는 그렇죠. 전체 자유도는 54입니다. 그래서 54도 나왔고 이런 이제 나와 있는 저희가 이제 구할 수 있는 주어진 정보에서 구할 수 있는 걸 우선 구했으니까 한번 문제를 좀 들어가 보면 우선은 미음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SS A 곱하기 B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DF A 곱하기 B가 필요해요. 근데 다 지금 값이 주어졌죠. SS A 곱하기 B는 주어진 값 300. 그리고 DF A 곱하기 B는 저희가 구한 2가 되겠죠. 그러면 300 나누기 2가 됩니다.
그래서 150이 됩니다. 그럼 미음이 나왔네요. 미음 ms a 곱하기 b는 ss a 곱하기 b 나누기 df a 곱하기 b니까 300 나누기 2가 되고 값은 150이 됩니다. 이제 f a 값 시옷을 구해볼까요?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로 하면 그룹 A의 제곱값 SSA는 400, 에러의 제곱값 SS 에러는 5400, 그리고 A 곱하기 B의 제곱값 SSA 곱하기 B는 300이죠. MSA는 SSA를 DFA로 나누어서 구해야 합니다. 즉 MSA는 SSA 나누기 DFA, 그러니까 400 나누기 2가 되겠죠. 그러면 200입니다. 이 계산으로 MSA 값이 200이 나왔습니다. 우선 킵해 놓고요. 그 다음에 MS 에러 주어진 SS 에러를 에러의 자유도로 나눈 값이니까 SS 에러 5400 주어진 값이죠. 여기에서 저희가 구한 에러의 자유도 54 계산했죠. 이걸 사용하는데 다시 말해서 MS 에러는 SS 에러 나누기 DF 에러예요. 그래서 5400 나누기 54인 거죠. 그러면 100이 됩니다. 그래서 F 값을 계산해 보면 FA 값은 MSA 200 나누기 MS 에러 100으로 나누면 됩니다. 200 나누기 100이기 때문에 답은 2. 그래서 처음에 구한 150과 2를 더한 값이 정답이 되죠. 그러면 150 더하기 2니까 결과적으로 152가 되네요. 답은 4번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69번 통계적 검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종 오류를 알파로, 2종 오류를 베타로. 주어진 선택지들을 차례차례 읽어가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통계적 검정력은 유의도 수준 알파가 증가할 때 증가한다. 옳습니다. 2번 표본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검정력도 증가한다. 옳습니다. 3번 통계적 검정력은 1-알파로 표기된다. 이 설명이 옳지 않네요. 통계적 검정력은요 1-베타로 표현이 되죠. 따라서 6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모수치에 관한 구체적인 가정을 할수록 검정력이 더 강해진다. 옳습니다. 5번 연가설이 거짓일 때 연가설을 기각하는 결정으로 이끄는 확률이다. 옳습니다. 1종 오류는 알파로 표기하고 연가설이 참인데도 이를 기각하는 확률이죠. 2종 오류는 베타로 표기하고 연가설이 거짓인데도 이를 채택하는 확률입니다. 통계적 검정력은 1-베타로 연가설이 거짓일 때 이를 기각할 수 있는 확률이죠. 따라서 69번 통계적 검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1-알파가 아니라 1-베타로 표현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70번 정준상관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준상관 분석은 변수 집단 간의 연관성을 각 집단 내 변수들의 선형 결합을 통해 설명하는 분석 방법이죠. 이 기법은 2개 이상의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검토하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답은 바로 보이는 2번이네요. 2개 이상의 독립 변수와 2개 이상의 종속 변수와의 관계를 검증한다. 이 설명이 정준상관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아서 2번이 답이 됩니다. 나머지를 한번 볼게요. 3개 이상의 변수일 때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밝혀 인과 모형을 찾아낸다. 이것은 경로 분석입니다. 3개 이상의 변수 간 인과관계를 밝혀 인과 모형을 찾는 것, 경로 분석이죠. 그 다음 3번 종속 변수가 범주형 변수일 때 종속 변인에 영향을 주는 독립 변수가 무엇인지 밝힌다. 이것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죠. 종속 변수가 범주형일 때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거죠. 4번 종속 변수가 이분 변수일 때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독립 변수를 찾아낸다. 종속 변수가 이분 변수일 때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 이것은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 분석입니다. 5번 여러 개의 독립 변수가 하나의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 여러 독립 변수가 하나의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 그렇죠. 중다 회귀 분석입니다. 따라서 70번 정준 상관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 두 개 이상의 독립 변수와 두 개 이상의 종속 변수와의 관계를 검증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